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기대와는 달리 연일 떨어졌던 양시장 지수, 오늘은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소폭 오르면서 오늘 지수도 상승세가 나왔고요. 또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 경기 부진한 지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양국이 무역 협상 타결에 속도를 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울고 웃는 시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승풍파랑의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간다는 뜻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의 극복 저희 대박스쿨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고민 있으신 종목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전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도 DBS 박호정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님들 반갑습니다. 예, 전문가 DBS 박호정입니다. 오늘도 이제 한 주가 마감되는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휴일이 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거래수가 좀 짧았었죠.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고대하게 기다리던 이벤트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연초부터 해서 정말 험난한 그런 이제 주식, 국내 증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지만은 제가 어저께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까지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매도가 아닌 저가 매수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좀 이제 제가 솔직하게 또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좀 오픈을 해드렸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 자체가 끝나면은 제가 이 대박스쿨을 통해서 있죠. 어차피 종목 상담이라든가 또 제가 다음 주에 대한 어떤 이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대박스쿨을 이제 처음으로 해서 이제 입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박스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시장을 보는 안목과 여기에 따라서 힘을 기르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최대한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예정이니까요. 스피드 있게 올려주시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차례대로 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서 강의를 이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 가지고 목차부터 이제 확인을 하죠. 오늘은 제가 이슈 자체를 딱 두 가지, 어저께도 이슈를 2개 정도를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2개 정도를 딱 이제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중요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었죠. 오늘 증시가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떨어지다가 어때요? 급반등 나왔었죠. 그죠? 누가 급반등 나왔습니까? 제약바이주가 이제 반등 나죠.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제약바이주 반등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등 자체가 다음 주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 이벤트 이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거를 시간을 얼마만큼 이제 할애를 할 것이냐.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 제가 어떤 중요 이슈를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당 관련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자, 새해 연초부터 해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이제 불안감이 급증이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연초부터 여기서 중국의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상당히 지금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죠. 원래부터 중국 경기는 예고대로 해서 어떻게 돼요?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나 우려감 이거는 재작년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었고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았던 주된 이유가 뭐예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죠. 이로 인해서 어때요? 애플 자체가 최근에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또 독일 속에서도
독일에서 퀄컴의 어떤 이제 소송 진행하고 있는 부분 있죠? 그거를 이제 패소가 되면서 구형 아이폰은 독일 내에서 판매가 금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조 원 달러, 1조 원 정도를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죠. 예.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감과 여기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이런 이제 반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애플 반매 운동을 하고 있죠. 마치 우리 사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제품 자체가 노골적으로 해서 배제가 되는 상황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국의 경기가 후퇴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 중국군의 무역 분쟁 때문에? 아니에요.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왜? 자국에 대한 그런 보호무역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무리하게 공장을 설비 투자를 짓고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강이 이런 식으로 해서 벌어다 보니까 그게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지금 공장 같은 건 어때요? 줄 도산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자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 이런 이제 자국에 대한 산업을 밀어주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배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왜겠습니까? 그냥 자국 내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때요?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도.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실업률이 어때요? 갑자기 급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지금 지표 자체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표 자체가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냐? 참 여기에서 억울하게 빠진 종목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애플 이런 영향도 있으면서 기술주들이 동반적으로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제가 우리 시장님께서 IT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삼성전자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SK하이닉스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많이들 질문하세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 오늘 뭐 종목 상담 올라오시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서 상대하게 한번 설명 좀 드릴 텐데, 자, IT 관련해서 심층 분석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IT 이런 기술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희망의 메시지 같은 1월 달에서 3월 달 이 사이가 기술주들의 어떤 이제 반격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시그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요. 왜? 떨어질 만큼 충분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이런 이제 글로벌 형식 고조 속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 이미 악재 자체는 충분히 12월 달, 10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정도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어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하박에 대한 그런 압력, 이런 부분 자체가 반등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 이런 요소가 낙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음 주라든가 1월 달 신년 연초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 반등의 모멘텀 자체는 항상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대를 하시고 멋진 반등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들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과 또 매도를 해야 될 종목, 간망, 이거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 못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종목을 우리가 간신권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를 통해서 보시면은 정부에서 긴급적으로 해서 거시경제 금융 개입, 이걸 얘기 안 할 뻔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두 번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다시 한번 긴급 소지를 했었죠. 예, 이제서야 작년도도 얘기했습니다. 12월 달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여기에 따라서 연기금 자체가 이제 출동할 수 있죠. 근데 연기금들 같은 거 어때요? 몸을 사리고 있어요. 그만큼의 올해 2019년도 국내 증시장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우리 시장님들.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얘기하죠.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따라서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돈이 어디 쪽으로 해서 몰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 1월 7일부터 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베이징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자체가 휴전 상태죠. 90일 동안 3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할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서 연루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사리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해야 돼요? 무역 분쟁은 서서히 완화가 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 주 월부터 해서 모멘텀이 시작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어저께 바이오주를 질문하신 분들 많으셨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예. 어차피 JP모건에서 주최하고 있는 헬스케어 컨퍼런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의 CEO이죠. 총출동합니다. 바이오로직스 사장, 셀티는 헬스케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대형 바이오 기업들 총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어때요? 홍보를 합니다. 1,500개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난다긴다는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는 26기업이 참여를 해요. 여기에 따라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왜 이거 자체가 중요하냐면은 여기 내에서 있죠. 세계 이목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호재가 많겠습니까? 악재가 많겠습니까? 우리 시청님들. 응? 호재가 많을까요? 아니면 악재가 많을까요? 여전히 악재가 많습니다. 악재가 많으니까는 작년 하반기 정도에서 어때요? 삼바 사건, 셀티른 헬스케어, 회계, 이런 이제 감리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회계 이제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자, 지금 여전히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해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 또 여기에 따라서 동성제약의 어때요? 리베이트 주가 조작달 리베이트 사건 있죠. 연달아서 제약바이오가 연달아서 악재가 계속적으로 해서 출해가 되면서 어때요? 하박 압박이 계속적으로 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왜? 왜일까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자,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해서 10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세요. 아, 그러면은 떨어지겠습니까? 응? 코스닥을 추종하는 펀드가 여기 있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올해는 어떤 놈들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면은 시총 상위 종목 플러스 임상 3상이 2019년도에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 발표된 기업이 있습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에 9개 기업이, 자, 9개 기업이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왔어요. 기술 수출. 무려 제 20조 원 정도가 넘습니다. 계약 성사만. 이 정도로 해서 엄청나게 메가톤급의 재료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9건. 9개 회사가 9건 그 이상의 이제 기술 수출이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가 나올 거야? 그만큼의 올해 1월 달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 왜? 다음 주 JP에서 열리는 이 헬스케어 이제 컨퍼런스에서는 바이오 미팅이 있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 세계 최초로 주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아토피 치료제 임상 3상. 저처럼 아토피를 앓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상 3상이라든가 어떤 기술 이전에 관련된 소식들이 여기에서 미팅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RT 오진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1약품, 제가 4대 천왕에서 제1약품 제시했던,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뇌졸중 치료제, 새로운 뇌졸중 치료제,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서 오늘 20%가 올라갔죠. 역시 제약바이오 한 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어저께 무료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또 오늘 야간 무료 방송에서도 임상 3상 기업 있죠. 다음 주에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제가 뭐 힌트를 드리지 않더라도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 정말 궁금하다면 종목 상담을 통해서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웬만하면은 다음 주까지는 보유 관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또 중요한 이슈. 1월 8일부터 10일까지가 뭐가 열리죠? 자, CES가 열립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이 화면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좋아하죠? 전자기기 좋아하죠. 특히 TV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TV, 아주 큰 TV. 큰 TV를 좋아하는데 TV에 대한 그런 경연장이나 어차피 TV는 우리나라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어요.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CES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자, CES를 통해 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해서 무려 4,500개 기업입니다. 이거는 제약바이오주하고는 규모가 클려요. 지금 기술주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이번 기술주는 뭐예요? 자, 요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랑 기술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경연장입니다. 난다긴다. 우리나라에서 SK, LG, 삼성, 현대차
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1999년도 창사를 이루었던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가 처음으로 해서 이번 CES에 참가를 합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네이버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아, 네이버 회사요? 포털 회사. 이렇게만 알고 있죠? 아니에요. 네이버는 다양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암암리에 인공지능, 미래 기술이 될 수 있는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해서 투자가 많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여기서 뭐 이런 이제 두루 많은 어떤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이제 많이 선물을 보일 텐데, 자, 다음 화면을 또 보여드리죠. 이번 CES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어차피 이번 CES 2019년도 트렌드는 5G입니다. 5G입니다. 근데 5G는 제가 4대 천왕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이너 와이러스를 통해서 어때요? 35. 거의 목표가 달성했죠? 예. 자, 5G 같은 경우는 이미 신규적으로 해서 들어가기는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왜? 이미 그 전에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여기서 이제 새롭게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있죠? 그걸 찾으셔야 돼. 그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CES를 통해 가지고 삼성이 뭘 공개하겠습니까? 자, 오랫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던 갤럭시 홈 있죠? 자, 인공지능 스피커 삼성의 첫 번째 비밀 공개가 바로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예, 이 제품 자체는 작년도부터 해서 출시를 언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인공지능 스피커는 아직까지는 이런 시장 규모 자체가 작아요. 8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0만 대 정도가 출시가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중화예요. 예, 전 세계적에서 이 인공지능 스피커 음악을 좋아하신 분, 자, 1인 가구 시대가 증가가 되고 있죠? 예,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이런 스피커, 아, 전자기기 좋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예, 이게 각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자체가 전 세계에서 40% 정도를 장악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구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후발주자죠? 예. 자, 근데 삼성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세요? 인공지능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만큼 플랫폼을, 자체적인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거를 출시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 화면. 자, 이번에 있죠. 네이버가 왜 참가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청자님들? 네이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네이버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 장기간에. 너무나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회사 네이버랩스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바로 자율주행. 네, 이번에 있잖아요. 원래 가전전시회 쓰는데 가전전시회가 이번 트렌드가 뭘로 바뀐지 아세요? 네? 모토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토쇼. 그러면 모토쇼에서 이번에 난다긴다는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어떤 걸 공개한지 아세요? 예, 수소차 공개? 전기차? 물론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번 완성차에서 가장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뭔지 아세요? 5G를 통한 뭐예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입니다. 자, 지금 오늘부터 해서 이 설명을 딱 듣고 다음 주 올날 어저께 이제 방송이라든가 그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제가 힌트를 드릴 텐데 자, 생각하십시오. 연초부터 우리가 올라갔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연초부터 1월 새해부터 해서 올라갔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우리 시장님들 수소차 올라갔죠? 5G 올라갔죠? 이것만 동요하면 뭐예요? 미래기술입니다. 그죠? 미래기술 CS에 해당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남북경업주도 올라갔습니다. 남북경업주 뭐겠습니까? 주요 업종들은 올라가지 않고 이런 테마주가 강한,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 순환매가 들어왔죠? 그러면 CS에서 자, 수소차가 올라가면 5G가 올라가면 누가 또 올라가야 돼요? 이거 생각하셔야지. 돈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예?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면 이쪽 관련된 종목이 엄청 많죠? 자, 다음 화면입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 대박스쿨을 통해 가지고 예,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주, 정말 핵심주, 예, 무조건 핵심주를 공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핵심주 자체가 여기에서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자,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제가.
자, 이렇게 적어드렸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주들이 여기에 따라서 넥스트 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자,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작년도 하반기 정도에서 삼성과 뭐예요? 자율주행 차량용 CPU 협력 개발 소식이 났죠. 그래서 제한폭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자율주행에서 대장주가 누굽니까? 바로 넥스트 칩입니다. 자, 그리고 아남전자. 단골 손님입니다. 아남전자는 항상 1월 달 정도에서 CS가 열리면은 항상 올라갔던 친구예요. 예? 그러면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출시가 되면은 항상 거론되는 종목이 뭘까요? 아남전자. 거기에 따라서 콘텐츠는 소리바다입니다. 근데 소리바다는 재무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어때요? 조금 재무적으로 해서 펀드멘탈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때요? 다음 주까지 올라가면은 매도적인 관점. 여전히 바닥권 저점에 있습니다. 자, 아남전자, 넥스트칩, 에이테크 솔루션 어때요? 삼성전자의 2대 주주입니다. 예? 항상 자율주행 관련해서 올라갔던 애들이 거론되면 어떤 종목? 예, 미동, 인포뱅크, 에이테크 솔루션, 아남전자, 넥스트칩. 지금은 넥스트칩이 가장 강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다음 화면을 딱 한번 이제 보여주십시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제가 자율주행 구성들을 이렇게 딱 보여드렸었는데 복잡하죠? 응? 엄청난 수많은 부품들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네이버 자회사가 왜 이쪽에다가 진행을 할까요? 투자를 할까요? 삼성 자체가 지금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전장 부품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명심해야 되는 게 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자율주행에 뭐가 핵심일 것 같습니까? 이거 시간이 조금 이제 허락되면 이거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면은 이거는 20분 더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자율주행 자체가 있잖아요. 앞차하고 뒷차 간에 또 양옆에서 어떤 인지, 사물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 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센서. 예? 센서. 라이다 센서. 이 센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센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국내 상장사에서 몇 개인지 아세요? 딱 3개. 응? 그중에서 정말 막강한 종목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정보를 딱 주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 한 면 또 있습니까? 예.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있죠? 제가 대박스쿨에서 제공해드렸던 이런 이제 중요한 지어들. 다음 주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딱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BS 전문가의 오늘 강의 키포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CES는 신기술의 경연장인데요. 자, 여기서 어떤 이슈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지 미리 아셔야 하는데 여러 이슈가 나오겠지만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이 부각될 것이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한 기술 핵심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총 4개의 종목들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넥스트칩, 삼성과 자율주행 차량용 CPU를 협력 개발하는 자율주행 관련 대장주라고 소개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CS가 열리면 항상 올라갔던 종목 아남전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삼성전자 2대 주주인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전기버스 기반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포뱅크까지 이렇게 4종목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자율주행 관련한 핵심 수혜주를 공개한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공개될까요? 제가 이제 어저께 야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공개했던 종목 자체가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뭐 이따가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라이터리였습니다. 수소차하고 여기에 따라서 5G 유일하게 못 가고 있는 종목. 오늘 9.5%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자, 저는요. 어중이 떠중이 종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오늘 있죠.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 이제 돈이 이쪽으로 갈 거예요. 분명히. 자율주행 관련주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CS는 화두가 이쪽이에요.
예, 자유주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행 쪽으로 해서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그중에서 정말 숨겨져.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종목 자체를 제가 한 종목 정도를 딱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 오늘 제가 종목을 딱 2개 드릴 겁니다. 2개 드릴 테니까 하나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 들어가셔도 돼요. 우리 시청님께서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을 통해 가지고 보셔가지고 예, 정보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예,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디베스트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에서 자유주행 핵심 수혜주 2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전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307님의 문자입니다. 호텔신라 100% 75,500원 매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 하나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호텔신라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우리 시청님 호텔신라를 무려 지금 몰빵을 하셨어요. 빵 중에서 맛있다는 이제 몰빵.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감하게 집중적으로 해서 매매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목 자체가 정말 이제 가치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호텔신라가 어떤 종목이에요? 호텔신라. 자,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중국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지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지금은. 자, 지금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이제 관계가 이제 서서 이제 사드가 완화가 되고 있죠. 그거는 작년도부터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서 예, 중국인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 버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확실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이쪽에 이제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언제쯤에 나온지 아세요? 자, 항상 2월달 초. 2월 달에 어떤 중국의 명절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어떤 정치 행사가 있습니다. 양해라든가 전인데 요거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이제 해당 화장품, 소비, 의류 이런 쪽에 호텔신라를 비롯해서 카지노까지 뭉쳐가지고 해당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 정도까지는 들어갈 사이즈는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건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아무리 좋은 종목, 호텔신라 실적 좋아요, 지금. 사상 최고의 어떤 이제 실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자, 중국 화장품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도 있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 있는데 지금 어때요? 이런 쪽의 종목들 쪽으로 해서 수급이 안 들어와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가지고 있는 비중 중에서 있죠. 어차피 손해가 지금 한 4,000원 정도로 이제 그 단가 대비해서 4,000원 하면은 손실이 절대적으로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10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50% 정도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있죠. 저는 다음 정도에서는 있죠. 다음 주 수소차 올라갔고 5G가 올라가면 분명히 여기서 이쪽 애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왜? 바닥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행 쪽으로 해서 있죠. 자유주행 쪽으로 해서 예, 자유주행이라든가 제약바이오주는 예, 조금 한 타임 좀 느릴 수는 있겠지만은 제약바이오주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자유주행 쪽으로 해서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호텔신라보다 더 빠른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차트적으로 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격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어때요? 비추세 구간입니다. 추세가 꺾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단 저점이 나왔던 이 자리가 얼마입니까? 바로 이 자리. 아, 정말 이제 7만 원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지금 주봉이라든가 월봉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자, 중기에서 하단 라인 때 있죠. 정말 중요한 자리가 7만 원. 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를 깨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암울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오늘 반전이 나왔죠. 오늘 반전의 주역은 누구예요? 제약바이오주. 제약바이오주예요. 제약바이오주 제가 제시했던 거 웬만하면 다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왔던 원동력이 뭘 것 같아요? 예. 반드시 올해 하반기 정도, 올해 상반기 정도 내에서 신약 개발이 나올 수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유망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돼. 옥석 가리기.
호텔신라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지금 대형주에서 안 좋은 종목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근데 지금 못 가고 있단 말이야. 이쪽으로 해서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보유를 한다 하시면 2월 달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7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조금 잡으시고 저는 반 정도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하셨다가 앞서 화면에 보여드렸던 4개 정도 이제 후보 정보 있죠. 저거 아무거나 잡아도 어느 정도 다음 주 시세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종목 있죠. 그거를 제가 오늘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7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자 8만 원에서 있죠. 8만 원까지 돌려놔야 됩니다. 그럼 8만 원까지 돌려놓으면은 최대 9만 원 정도까지 있죠.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시냐면 일단 2월 달까지는 한번 이제 기대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 싶으면은 거기까지 올라오면은 안착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다시 한번 대박스쿨을 통해 가지고 질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는 7만 원이 중요한 구간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우선 반 정도는 물량을 정리하시고 8만 원대가 돌려 나온다면 다시 한번 대박스쿨로 연락을 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는 휴대폰 번호 뒷자리 6282님의 문자입니다. 인지 컨트롤스 7천 원의 비중 30%입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구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이제 우려했던 이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수소차를 가지고 있지 않고 수소차가 계속적으로 해서 주목을 끌고 있으니까 수소차 종목을 잡고 있죠.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자, 지금 수소차 5G 지금 시점에서 신규 편입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왜? 지금은 바닥권 대비해가지고 50%, 100%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부의 어떤 제 정책적인 테마,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실적 모멘텀, 스몰캡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장세예요? 아니죠. 여전히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떤 실적적인 그런 무기보다는요. 오히려 뭐예요? 테마적인 성격이 좀 강한 종목이 있죠.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거기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거죠. 근데 자, 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어때요?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잘 받쳐주고 예, 조정도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모멘텀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 종목으로 해서 손바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 컨트롤스 같은 지금 7천 원 정도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습니다. 왜?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저께 일진다이어를 어저께 질문하신 분도 계시죠? 일진다이어 올라갔다가 오늘 조정 나왔죠? 뭐겠습니까? 그게 매물대예요, 매물대. 그거 소화하면 가는 거고 못 가면은 어때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확률. 예? 이제 내 소중한 머니를 가지고 베팅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어때요? 완전하게 쓰러진 차트에서 여기에 따라서 이중바닥 나오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등 나왔던 최고점이 어때요? 가장 많이 대기하고 있는 물량.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왜 이 자리겠습니까? 여기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예, 주가가 밀려버렸었죠. 그죠? 다 대부분 이런 부분이군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올라갔던 주택이 뭐예요? 정부 정책 육성 현대기아차에서 8조 원 정도에다가 친환경에다가 집중적인 투자. 자, 올해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을 때 수소차 올라간다고 했어요. 응? 올해 2019년도 유망업종 수소차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예,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쉬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한 달이 너무 빨랐어요. 응? 설사 이 종목이 여기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 정말 좋겠죠. 근데 제가 지금 유관상 봤을 때는 어때요? 주봉상에서 최대 매물대. 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올라간다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수소차, 정부에서 정확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런 기사가 일면에 딱 장식을 하면 어때요? 그 다음날 정도에서 일진다이를 비롯해서 인지 컨트롤스, 풍북주정, 유니크 이런 쪽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수소차 종목군들이 힘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언제든지 물량 출회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경고 이런 부분 경각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진입을 했으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비중 자체가 있자 어느 정도 있으면은 만약에 신규를 제시하고 싶으면 수소차보다는 어저께 제가 제시한 게 수소차예요. 수소차하고 5G. 그게 바로 라이트런이었습니다. 9%까지 올라갔죠?
그런 정도 올라갔으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챙겨야 돼요. 왜? 좀 늦었으니까. 후발주예요.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에다가 올라타야 돼요. 그게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예?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인지컨트롤스 같은 지금 고점권에서 올라가는 이 매물대 바로 7,000원대 7,000원에서 7,300원입니다. 메모하십시오. 7,000원에서 7,300원 이거 매물 소화가 되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은 자 여기에 따라서 월봉상에서 그 다음 목표치가 얼마 정도가 되면은 자 9,000원 정도가 열려 있습니다. 9,000원 정도 아니겠네요. 예, 8,000원 정도. 아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예, 8,000원 정도가 열려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 8,000원 정도가 딱 왔다 싶으면 어떻게 된다?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반 정도를 일단은 매도를 때리십시오. 거기까지 올라가면 땡큐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면 저도 일단 상황을 봐야 돼요. 예, 그러면 8,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해서 답변 주시고 여기서 제가 설정해드리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6,000원입니다. 6,000원. 6,000원만 지지가 된다고 하면 이 종목은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물량 소화가 되고 한번 고점 돌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컨트롤스는 7,000원에서 7,300원대 매물이 소화가 되면 8,000원까지 가능하다 말씀하셨고요. 이 구간대가 오면 반 매도하시고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706님의 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11,000원에 6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손실폭이 굉장히 좀 큰 상태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 시장님 일단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자, 올해 있잖아요. 대형주를 위주로 해서 매매하신 분들 같은 명심을 해야 될 게 대형주는 올해 정말 힘들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섹터가 어딜까요? 철강,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업종. 대형주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자체가 다 지금 어때요? 아주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예요. 싸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충분히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료 비중 자체가 너무 과도한 상태예요. 지금 매입 단가 대비해가지고 이 종목을 제가 현실적으로 해서 답을 내린다고 하게 되면 올해 올라갈 수 있을까? 시장 올라간다고 해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한 종목에다가 과도하게 50% 정도의 이상의 비중을 실으시면 안 돼요. 우리 시장님들. 약간 좀 분산을 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해서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작년도 하반기 정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만큼 내려왔다고 해서 올해 2019년도 새 연초가 시작됐다. 우시차하면서 올라간다는 생각 있죠? 많이 올라가는 생각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대형주보다는 지금은 중소형주. 지금 왜 테마주가 난리치고 있겠습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안 올라가고 왜 테마주가 난리치고 있어요? 시장이 올라가도 그런 친구들은 지금 쉽게 꺾이지 않아요. 왜? 여전히 위기감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당장에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진격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완전하게 비추세 구간입니다. 비추세 구간. 예, 주봉 자체도 어때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하단이. 월봉 자체도 어떻습니까? 예, 안 보여요. 그러면 지금 주봉상에서 여기에 따라서 하단 저점이 나올 시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지지선은 이탈했어요. 이미 지지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바닥 저점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감하게 오히려 지금 손실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데 비중 자체가 만약에 20%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홀딩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눈물을 머금고요. 가감하게 조금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1월달하고 2월달까지는 중소형주 이런 쪽에 해당되고 있는 종목에다가 모멘텀이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거 질문하시면 꼭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드리는 DBS 전문가가 드리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 웬만하면 제가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 예, 대형주 중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 가지고 가겠다 하시면은 이거를 2월 달까지 가져갔다가 2월 달입니다. 기어갔다가 2월 달까지 가져갔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박 스쿨을 통해서 질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예, 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웬만하면 지금 구간에서 힘드시겠지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좀 불가능하다면 2월까지 일단 보유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 측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91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쌀쌀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프리카 TV 41,610원에 2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관님 아프리카 TV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아프리카 TV 자체가 있죠. 요즘에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해가지고 1인 방송 시대가 많이 급증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여기에 따라서 톡톡히 수혜를 받았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고 정말 주가 자체가 있죠. 요 종목은 정말 그 과거의 먹방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특화된 그런 이제 종목이었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원래 아프리카 TV가 되기 전에 나우쿰이었습니다. 사명이 변경이 되고 오히려 아프리카 TV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고 나서 주가가 활기를 쳤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3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제가 지금은 차트적으로 해서 있죠. 지금은 시기적으로 해서 아프리카 TV 이런 쪽의 실적 모멘텀 있죠. 스몰캡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상태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태가 좋은 종목은 어떻게 한다? 예, 그러면 흐름만 딱 깨지 않는 어떤 큰 흐름만 깨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성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 자체가 확고하게 있고 앞으로 이런 1인 방송 시대 자체가 있죠. 계속적으로 해서 급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실적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시장님. 자, 일단은 차트적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기업적인 어떤 이제 내용을 딱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2016년도부터 해서 어때요? 꾸준하게 지금 어때요?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사상 최고의 실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이제 구간이냐면은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 5월달 정도가 고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흔들렸었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 이 선입니다. 예, 정말 질문을 잘하셨어요. 응? 지금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게 추세 하단 자체가 지금 얼마 정도가 되냐면 반드시 종가상에서 35,000원 메모하십시오. 35,000원 정도를 반드시 사수를 해야 돼요. 이 종목은 35,000원을 깨주는 순간에 그러면 이거 위쪽에 있는 위치 자체가 어때요? 다 매물이 돼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해서 중장기 어떤 이제 파동이 있죠? 예, 장기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야, 이 종목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려 나온다. 시장 대비해서 선방한 겁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강력한 어떤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 여기서 기관들의 재매수가 유입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 재매수가 안착이 된다고 하면은 4만 원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4만 원 자체가 안착을 하면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1차적으로 있었죠. 4만 5천 원. 아, 이거 매입 단가네요. 4만 5천 원에서 4만 6천 원까지입니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목표가는 4만 5천 원에서 4만 6천 원. 요거 이렇게 메모하십시오. 단 여기에 따라서 하단 이거 있죠? 예, 반드시 이걸 지켜줘야 돼요. 3만 5천 원. 이거 깨지면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반드시 반 정도를 매도를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서 가격적으로 제시해드렸던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프리카 TV는 종가상 35,000원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4만 원대를 안착하면 1차 목표가는 45,000원에서 6,000원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730님의 문자입니다. 지스마트 글로벌 3,100원 비중 70%예요. 진짜 이것 좀 봐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스마트 글로벌이 최근 계속 좀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G스마트 글로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반도체 이미지 이 종목은 이제 팹리스 이미지 센서에 해당이 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 글래스라든가 어떤 신사업적인 그런 부분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이 회사 자체가 있죠. 실적이 있잖아요. 반도체 회사들이 작년도에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실적, 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가 나중에 이번 대박스쿨을 통해서 IT에 대한 그런 심층 분석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T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러면 IT가 본격적으로 해서 어느 시기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원래 CS라는 이 단어 자체는 가전전시예요. 가전. 모토쉐가 아니에요. 모토쉐가 원래. 근데 이제 가전전시에서 지금 이제 신기술의 어떤 이제 향연장이 트렌드가 기술의 트렌드가
이런 쪽으로 있죠. 5G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떻습니까? 메모리 쪽 있죠. 메모리 쪽.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모리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기술주들의 일제히 몰락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덩달아 이 종목은 예, 아쉽게도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2017년도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내에서 실적이 정말 좋은 종목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유형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중만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많으시면은 어떻게든 간에 가감하게 여기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IT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1월 달부터 그 2월 달, 그다음에 이제 3월 달까지 이렇게 연달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비수기입니다. 예? 성수기가 아니에요. 비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IT 같은 경우는 다만 지금 대부분 이제 어때요?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해서 주가 흐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저점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실적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있죠. 계속적으로 해서 매출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흑자가 있죠. 흑자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단가 대비까지는 회복이 안 될 거예요. 우시장님. 이거는 조금 과감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가를 최종적으로 해서 얼마 정도로 잡으시냐면은 네, 여기에 따라서 1,800원 있죠? 1,800원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얼마 정도까지 회복이 될 수 있냐면 2,300원에서 2,400원 있죠? 여기까지 돌려 나와야 됩니다. 지금 주봉과 월봉 상태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지금 완전 위험한 구간이에요. 솔직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통은 되고 여기에 따라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희망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친구들이 저점이 잡히는 시점이 바로 이 시기고, 여기에 따라서 반등에 대한 모멘텀 시기가 언제다? 2월 달 모바일 전시회. 바로 진정한 반도체라든가 스마트 품품 이런 쪽에 강력한 모멘텀이 대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약에 기다린다면 제가 기준상에서 봤을 때 2,400원에서 2,500원 있죠?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저한테 질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대박스쿨을 통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스마트 글로벌까지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정관이 계속해서 자율주행이다 이제는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어떤 종목 공개될까요? 네,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첫날이었었죠. 첫날이고 오늘 이제 둘째 날이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최대한 이번 이제 대박스쿨을 통해 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단독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뭔가를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종목에 물려 있으신 분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여기에 따라서 종목을 교체를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근데 우리 시장님 조금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왔습니다. 왜? 다음 주 정도에서 중요 모멘텀이 지금 부각되는 시점.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산적하고 있는 중요 대기 일회성 그런 모멘텀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이제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대박스쿨을 통해서 낱낱이 제가 파헤치는 시간을 제공해드리고, 다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정도에서 야간 무료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종목이 라이트론이었습니다. 9.7%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멋지게 이렇게 바로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바로 숨겨진 수소차하고 5G 동시에 중복이 된 소리줍니다. 자, 지금은 정보가 스피드예요. 먼저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하면 다음 화면을 통해서 있죠. 어때요? 저 밑바닥. 적자 기업 아닙니다. 저 밑바닥. 자유중에서 핵심 바닥줄을 오늘 제가 1선을 이거를 딱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정말 이 종목은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자유중의 핵심줄을 하나 정도를 더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DBS 박호정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